자, 오늘은 아들의 기대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아이가 스마트폰을 하면 안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아이가 스마트폰을 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거 꺾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는 어머님들이 아들을 훈육할 때 아이가 되게 기대하고 있는 걸 꽉 꺾으려고 하면 그때는 크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들이 되게 잘해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기대 관리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차 안에서 보고 싶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아이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처음부터 안 보였으면 모르겠는데 한 번이라도 보여주면 아이는 차 안에서 스마트폰 볼 수 있다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있잖아요. 차 타면 스마트폰 봐야지 하는 기대를 갖고 엄마한테 때려 쓰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빨리 꺾는 게 좋아요. 감정 없이 단호히 꺾는 게 좋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냐면 아동의 기대에 꺾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것도 알고 아동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쓸데없이 존중할 때가 있어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민준아 너 있잖아, 스마트폰 차 안에서 보면 눈이 아파서 안 돼, 눈 망가져서 안 돼요, 민준이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평소에는 이게 먹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득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설득이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아이가 설득이 당했는데 불구하고도 스마트폰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아이가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때려 쓰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 엄마들이 어떻게 나가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협박을 하기 시작해. 스마트폰 하면 눈 나빠서 안 된다 그랬어. 너 그럼 달리는 차 안에서 너 내려, 그러면 민준이 내려주세요, 민준이 내려서 걸어올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 이거 훈육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본의 아니게 편한 방법으로 아이를 자꾸 굴복시키는 과정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아이의 자아나 정서가 망가지진 않아요, 대부분. 그러나 이런 방식은 조금은 미숙하다. 그래서 저는 설득을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도 그래도 할 거야, 난 눈 괜찮아 라고 얘기할 땐 그 다음부터 필요한 얘기는 사실 우리한테는 민준아 하고 싶지? 그런데 안 돼? 라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어머님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안 돼라는 얘기를 단호하게 하는 게 상실감을 줄까봐 아이에게 그 얘기를 조금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동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안 되는 것 최대한 빨리 얘기해 주는 것이 반대로 존중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밥 먹을까를 많이 물어요. 어머님도 민준아 밥 먹을까? 그럼 뭐라 그래요? 안 먹는다 그래요. 놀다가 이제 키즈 카페에서 민준아 집에 갈까 물으면 애가 안 간다 그러죠.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아이가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협박을 해야 돼요. 민준아 너 집에 안 갈 거야? 그럼 너 영원히 살아? 엄마 아빠 간다? 너 이제 영원히 못 보는 거야 파파?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 어떤 협박을 해야 돼요? 민준아 너 영원히 먹지 마, 오지도 마,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 민준아 우리 밥 먹을까가 아니라 밥 먹자라고 얘기하였으면 좋겠고, 민준아 너 집에 갈까가 아니라 집에 가야 돼. 9시에 집에 갈 거야? 이제 시간 5분 남았어. 마지막으로 민준이 놀고 싶은 거 조금만 더 놀고 와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이가 조금 더 받아들이기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그 연구원님이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아이가 때를 바로 거두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당연히 아이가 안 된다고 해도 울어요. 그 안 된다고 해도 엄마를 흔들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엄마가 입장이 단호하면 떼쓰는 시간이 확실하게 짧아진다. 여기서 어머님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은 절대로 나무한테 떼쓰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누군가한테 떼를 쓸 뿐이다. 그래서 저는 아동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훈육할 때는 있잖아요. 뭐 어떤 단호한 목소리,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안 된다라는 건 애초부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입장이 분명한 게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큰아이도 예를 들면 어떤 애가 스마트폰을 막 쓰고 싶다 그래요. 그래갖고 주말에 스마트폰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질문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이 아이가 본 스마트폰에서 뭘 봤는지는 그 기록이 어머님 계정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보인다라는 거. 아이는 그걸 모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를 애가 뭘 봤나 그걸 또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게임 BJ 거를 보는데 이제 비속어가 난무하고 막 욕이 나오는 것들을 어느 순간부터 애가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거기 가서 이제 애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민준아, 근데 너가 이걸 봤는데, 근데 야, 네가 이 나이에 이걸 보는 건 좀 애매하지 않아?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 반응이? 그때부터는 이제 막, 엄마, 이게 뭐, 엄마 뭘 한다고 그래. BJ 그거 생각보다 그런 괜찮거든 하면서 이제
엄마가 입장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약간 선점하려고 강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저는 어머님들이 조금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내가 조금 세게 얘기하면 엄마가 받아들여지겠다, 엄마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하지 않구나. 저는 처음부터 우리가 애매모호한 것들에 건드릴 때는 입장이 분명했으면 좋겠다. 민준아, 너가 유튜브 보는 거 괜찮고 BJ 보는 거 괜찮은데 비속어랑 욕 나오는 거는 엄마가 절대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규칙으로 하자 라고 처음부터 애초에 얘기하면 아이들이 받아들이기가 조금 더 쉬워요. 안 된다라는 얘기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민준아 하고 싶구나, 근데 이건 안 돼, 이건 규칙이야,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민준아, 마음은 이해해, 근데 어떻게 하지? 이거는 안 돼 라고 정확하게 안 돼를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포기할 수 있게끔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흔들리는 사람에게만 때를 씁니다. 협상할 수 없는 것은 처음부터 협상하지 말자. 자, 오늘 제가 아들 키우는 어머님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